이제는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난방을 틀지도 않고 통유리 옆에 바짝 붙은 책상에 앉아 일을 할 때도 춥지 않고 말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선사시대 조상들은 모조리 얼어붙어 사라지고 죽었던 것들이 멀쩡하게 다시 살아오는 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것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요맘때가 되면은 늘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겨우내 달아두었던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 끼우러 가야겠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이문세 그리고 나얼의 봄바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갔나? 정명희님, 곡이 너무 좋네요. 봄 기운 나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햇볕이 아주 따뜻합니다. 딱 요 시간쯤이 밖에 딱 있으면은 하반신까지는 춥고 밖에 서 있으면은 상반신은 또 이제 볕 받아서 따뜻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이죠. 4리고 하나님, 아들이 어제 데이트를 신청해서 거제도 통영에서 도다리수 국도 먹고요. 쑥이랑 냉이도 캤어요. 봄도 아들의 사랑도 많이 먹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철들은 훌륭한 아들을 축하드립니다.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가정마다 가정의 문제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9545님, 웅디님 치킨 인증사진 올립니다. 어제 애들이랑 집 앞 공원 야경 보고 뛰다 와서 급 야식으로 시켜 먹었어요. 애들이도 잘 먹은 건 안 비밀. 웅디 치킨 감사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야 푸짐하네요. 여기 맛있게 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반으로 시키셨군요. 아닌가? 2마리인가 그냥? 양념 1마리, 튀김 1마리인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금방 또 치킨 이벤트에 준하는 맛있고 풍성한 이벤트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첨 못 되신 분들 그때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오랜만에 개봉영화가 있어서요, 개봉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웅의 무법지대.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네요. 광고 얘기하다가 족발을 쪽발로 얘기를 했다가 게시판에서 그냥 다들 놀리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족발이라고 똑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화제작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미나리를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많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화 미나리. 지금 영화를 아직 극장을 이제 마음 놓고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적긴 하니까, 그렇죠. 전보다는. 네네. 그래서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어찌됐든 그 언론지상에서는 지금 많이 들어보고 있는 제목입니다. 미나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열풍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열풍의 실체를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예, 수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윤여정 배우가 계속해서 그 연기상 부분 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미나리 개봉했거든요. 예. 그래서 첫 주에 20만 관객이 넘었어요. 근데 아이고 지금 이 시국에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국에 예. 2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수고 예. 11월 이후에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예. 한 영화에 이렇게 첫 주에 20만 관객이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관객들이 미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하. 요즘에 영화가 되게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그 늦게까지 상영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극장에서 극장에서. 네네. 그런데 극장에 저도 이제 뭐 일 끝나고 10시쯤 시작하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좀 네. 관심이 굉장히 뜨겁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한혜영님 미나리 내일 볼 예정인데 스포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노노노. 아유 스포 우리 전혀. 네, 스포 안 오늘 하죠. 개봉 영화에 한해서는 저희는 스포를 하지 않습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그 수준 딱 거기까지만. 심지어 저희는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도 스포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미나리가 화제다. 네. 근데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화제의 양상이 이제 두 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그 좋아서 네네네. 재미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이제 신문 지상들에서 그 카피라이트를 이렇게 뽑아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뭐 이제 선정 네네. 예 후보 선정이나 이 지명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함의 문제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지 네네네. 그 두 개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긴 두 가지가 한데 다 있다. 일단은 영화가 이제 좋아요. 좋은데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예요. 익숙한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이민자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는 이야기. 근데 미국 관객들이 한국 관객보다 더 열광하는 이유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자부심가나 자신들의 그 습성 중 하나가 개척이잖아요. 개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개척이라는 영화의 이제 장르가 서부국인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초원이 이제 황량한 땅은 아니고 이제 농장인데 그 농장을 개척하겠다고 한국인 이민자 가족들이 들어와요. Far and Away 이후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미나리라고 하는 자신들에게는 생소한 예, 그런 이제 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르인데 한국인들이 이민자를 하다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관객이나 미국의 이제 평론가들에게는 되게 새로운 영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아시안 컬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골든글러브에서 이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해서 상을 줬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석 감독은 미국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자가 플랜 B와 A24라는 플랜 미국 B면은 제작사예요.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맞아요. 영화사기도 하고. A24는 문라이트를 만든 또 제작사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영화예요. 맞아요. 예. 네. 완전 근데- 미국 영화예요. 근데 한국어가 50% 이상이 넘는다. 예. 영어가 아니다. 예. 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노매드랜드라고요. 예. 지금 아카데미의 작품상이 유력하거든요. 예. 자오타오 감독은 또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영어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는 같은 미국 영화인데 하나는 본상으로 가고 하나는 외국어 영화상으로 갔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골든글러브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예, 공정함에 대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문제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다 어떤 면모에서나 다 화제인 거죠. 지금. 변호사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어떤 정의삭 감독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났죠, 정의삭 감독은.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이민 1세대로서 그 정의삭 감독의 개인적인 어떤 기억에서 에피소드를 풀어내는데 그 개인적인 기억에서 그 이야기가 보편적인 그 감동을 주는 공감을 일으키는 보편적인 영화로. 이야기다. 예. 그래서 가족 이야기로 거듭나는 그 풀어내는 것이 음. 좀 굉장히 그래도 섬세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정서가 정의삭 감독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구나. 네. 한국 관객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좀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디테일을 좀 신경 쓴 부분이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네네. 도대체 한국적인 정서가 뭘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가까이 잠시 이제 어학연수를 그래요. 했었는데 예.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영화에서도 데이빗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 네. 그래서 할머니가 뭔데? 막 그랬더니 할머니는 쿠키도 구워주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남자 팬티도 입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네 할머니들은 어렸을 때 저도 네네. 그렇지만 집에서 화투 치시고 이제 약간의 이제 할머니들에게는 허용되는 욕설이 네네.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적인 정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할머니의 모습은 아니다. 할머니네 집에 가면 항상 쿠키를 주면서 할머니 잠깐 만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잠깐 만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잠깐의 친절함, 가식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할머니 저도 이제 기억나는 증조 할머니 모습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고 시간 나면 헛투 치시고 그리고 저한테 헛투 가르쳐 주시고 제 돈 따시고 한국적 정서인가요? 약간 이제 그런 할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머니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다 할머니다라고 아는데 그 사람들은 할머니는 남이에요. 다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가식적인 관계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간 계급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게 네네.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결국에 중산층 가정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고 네네. 뭐들 뭔가 온화하고 선물을 뭐 이렇게 해주시고 네네. 또 이게 미국에도 전통적인 저소득층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지역의 할머니들은 또 억척스럽고 거의 매일 도박하시고 맞아요. 술 드시고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남자 할머니랑의 느끼고 관계가 거의 끈끈한 관계에서 엄청 끈끈하죠. 네, 거기는 예, 보일 예. 수 있는 모습인 아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영화에서 이제 한국적 정서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어떤 그 대표성을 지닐 때 미국 영화에서는 그 가족 안에서도 개별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개별성이 있긴 한데 아버지가 어떻게든 농장으로 성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일에 그래도 어떻게든 지지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던 찬성하던 그래서 또 할머니가 그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관객들에게는 아 저것이 좀 한국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한국적인 정서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활수로 난 좀 약간 신기해서 왜냐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냥 이민 가정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남미 이민 가족이나 네네. 혹은 뭐 이제 그 전에 정말 미국의 역사 좀 더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태리 쪽 그 이민 가정이나 네네. 똑같이 보였던 가족 간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 간에 정말 외부에서 보면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네네. 자기들은 어찌됐든 그 우리가 이 가장이 망하면은 집안이 다 망한다 몰락한다 네네네. 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있었던 건데 네네. 요게 이제 지금 그 한국 이민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그렇죠. 좀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국어를 쓴다. 아 한국어를 쓴다. 아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네, 언어지. 그렇죠. 네. 아, 이게 우습기는 한데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네, 실제로 미국 관객들이 지난해 이제 기생충 때문에 자막을 보는 거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막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새롭다. 우리는 네. 평생 자막으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자막 좀 보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나리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평론가님이 줄거리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티븐 연이 연기한 이제 제이콥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인데요. 미국에서 농장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인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모니카와 그리고 딸 앤, 막내 아들 데이빗과 농장에 오는데요. 이 농장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농장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일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모니카의 엄마인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순자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자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또 이 제이콥과 모니카는 자신들의 일들에 열중하는데 타국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끈끈하게 또 서로의 정을 확인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 우리 청취자 임복희님, 저는 어릴 때 늘 선반에서 그 왕사탕을 꺼내 주셨는데 네. 참 보고 싶네요. 맞아, 할머니들 꼭 이렇게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 속에 이게 있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하면 안 돼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정현님, 저도 할머니 손에 커서 영화 보면은 펑펑 울 것 같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김은나님도 저희 조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잘 돌봐주시는 걸 나중에 추억을 하면 좋겠어요.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 할머니 이야기 나오니까 반응이 네. 두 분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증조 할머니한테 항상 돈을 파투로 돈을 잃었던 기억이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러면서 약간 그 두뇌 발달이 저희 엄마가 너는 그런 거로 이길 게 아니라 너는 고스톱을 배워야 돼. 앞으로 사람들은 고스톱을 칠 거야. 앞으로 사람들은 고스톱을 칠 왜냐면 거라. 저희 할머니 때는 이제 그 뭐죠 고스톱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네, 그 10점 20점 나는 그런 거. 네네네. 도리직구 땡.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할머니 시대는 옛날엔 저거지만 너희 시대는 고스톱을 치니까 고스톱을 배워라. 그렇군요. 그래도 영어를 미래를 배워도 내다보내 아니고. 주셨네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할머니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때는 중동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중동에 계실 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할머니 손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익숙한 지점들이 꽤 많아요. 네. 이게 영화 속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뭐 전혀 스포는 안 하니까요. 네. 스포가 중요한 영화긴 하나요? 실제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 일부러 영화 정보를 안 봐요. 예. 그래서 보러 갔는데 과연 미나리에서 그런 좀 반전되는 지점이 있을까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영화가 할머니 얘기가 나오고 왠지 우리 막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할머니 그리운 할머니 생각날 수도 있지만 신파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굉장히 깔끔하고 그쵸. 세련되게 풀어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됐다면 신파 넣자고 넣자고 그렇죠. 한 번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신파가 맞아요. 나올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런 점이 참 저는 깔끔하더라고요. 신파가 좋아요. 네. 어쨌든 이게 미국 감독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장도 어차피 미국 시장을 노린 영화고. 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는 또 제가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미나리. 저는 지금 미나리랑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미국 영화. 아까도 쉬는 시간 때 계속 제가 침투하면서 말했던 힐빌리의 노래를 이제 먼저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요. 네네. 힐빌리의 노래를 이기려면 미나리가 진짜 좋은 영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힐빌리의 노래에서의 할머니랑 여기 할머니랑은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 미나리를 한번 극장 가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나리, 강한 생명력의 특징이죠. 오늘 굉장히 발음이 안 되네. 각종 효능 중에 특히나 이것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 황사, 미세먼지 속에 많이 들어있기도 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중금속, 2번 비타민, 3번 단백질. 야, 이거는 뭐 셋 중에 나쁜 거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가고 있죠? 메탈리카. 그래서 메탈이구나. 미나리가 없애주는 거예요. 1부 끝곡이 힌트입니다.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의삭 감독이 이게 사실 개인 자전적인 영화죠. 네, 자전적인 개인적인 영화예요. 영화? 예. 네, 그러니까 그 78년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이민 1세대고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해서 딸이 있고 이번에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에서 원더우먼 갤 가도시 예, 외국어 영화상으로 미나리 딱 얘기했을 때 비대면이었잖아요. 아, 갤가도시 수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화면에 정의삭 감독과 딸이 등장했는데 그 딸이 자기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의삭 감독이 딸에게 자신의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정착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 이걸 딸한테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아 이게 영화로 만들어도 좋은 소재가 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아까 그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는 심파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완성한 다음에 스티븐 연에게 보내줬어요. 이제 아버지 역은 스티븐 연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내줬는데 처음에 스티븐 연이 시나리오를 받고 읽지 않을 때는 아 이것도 한국 가족 예, 미국에 정착하는 얘기면 또 울고불고 난리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적이다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그런 심파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렇죠. 이민과 관련해서 그래서 딱 보고 아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제작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옥자에서 이 스티븐 연이 출연하면서 이 브래드 피트의 플랜 B와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플랜 B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시나리오를 보고 한번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빵형이 빵형은 아니었고요. 네, 빵형 밑에서 일하는 프로듀서가 아, 이 영화 좋다. 우리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서 예,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갑자기 갑툭튀하는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들고 싶습니다. 송강호의 또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그러게 네, 두 손으로 피트가. 악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명하죠. 나도 네. 인종이 바뀐 줄 알았어. 갑자기 네, 보통 작년에. 이렇게 되게 너무 반가울 때 두 손으로 인사하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K 악수가 갑자기 맞아요. 등장하는 예. 형님과 아우가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그 점을 지적해줘가지고 예, 어떤 안 그래도 심파가 없다. 심파가 네. 없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스티븐 연 나왔을 때 걱정이 됐거든요. 버닝에서 보고 아 저번에 그 한국어 연기가 어색한데 그래서 그거 걱정을 너무 하고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러면 되게 거슬리잖아요. 영화인이야. 네. 영화인이야. 걱정을 하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야. 한국 영어가 잘 돼야 되는. 이 극장 가가 지금 위협인데 영어가 잘 되는 한국 영화는 그래서 아니구나. 어떡하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그 연기할 때 그 정말 그 한국어 연습을 엄청 피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닝이랑은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버닝에서는 캐릭터가 약간 의미심장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죠. 음ung스러운 그렇죠. 캐릭터였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대사를 해도 뭐 괜찮았는데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식의 대사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많이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조금만 걱정하고 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걱정하고 가시면 편안하게 아버지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지금 스티븐 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가시면 왜 저러지?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스티븐 연 근데 아마 대부분 이게 워킹데드 때문에 다들 그럼요. 아예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 계시지 거죠. 않을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스티븐 연이 이제 윤여정 배우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사한 다음에 스티븐 연이 나 한국어 대사 못해가지고 너무 걱정된다고. 계속 그게 걱정이겠지. 네, 그래도 이제 윤여정 배우가 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그 자체로 이미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걱정만 가지고 계속 해라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을 얻었대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에피소드 뒷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이렇게 최신작을 하는 게 지금 거의 맞아. 너무 수밖에 없죠. 신납니다. 그렇습니다. 최신작 극장에서 보고 막 뒷이야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영화가 이야기 나온 김에 뒷이야기들 좀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 네, 제가 먼저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미나리 같은 경우 왜 미나리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실제로 할머니가 이 정의삭 감독한테 이제 미나리 가져오면서 한번 이거를 좀 뒷마당에 한번 키워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뭔가를 키운다고 하면 물도 잘 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이런데 미나리는 씨만 쫙 뿌려놓고요. 그냥 놔둬도 까먹고 있어도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민 가족들이 우리는 굉장히 적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는 사실 큰 관심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정착하게 되는 게 마치 미나리와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나리를 이 영화의 제목으로 쓰게 되는 제목 잘 졌네요.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좋죠. 지금 미나리를 저는 예. 원래는 한 거의 안 먹었었어요. 한 미나리를 먹지 않았다? 예, 먹은 지 몇 년 안 돼요. 갑자기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아니 근데 할머니가 미나리를 미국에 심었다는 게 약간 의미심장하게 미나리라는 야채가 네. 굉장히 이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호도가 네네네. 높지 않은 식물인데 약간 향이 있고 특이한 맞아요. 음식에만 향이 들어가는 있지. 것이다라고 네네네. 생각이 들면은 선뜻 손이 안 가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고기랑 같이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미나리라는 야채에 대한 혹시 미나리 뭐 해물탕에나 들어가는 네. 향이 나는 야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삼겹살이랑 먹으시면 정말 정말요? 찰떡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갑자기 삼겹살. 네. 미나리의 뒷이야기네요. 진짜 먹는 진짜 미나리. 미나리의 뒷이야기. 변호사님은 이 감독 인터뷰를 읽고 나서 네. 따로 또 떠올리신 영화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진짜 저는 이 평범해요, 감독이 이제. 네, 맞아요. 그 실내 장면을 찍을 때는 예. 그 오지 야스질의 동경 이야기 그 실내 내부의 그런 샷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예. 느낌으로 찍고 싶었다. 그런데 그 동경 이야기가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다다미 샷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작 일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네, 잘 다다미 샷. 모르는. 일본에서는 그냥 로우샷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예. 영화를 그러면은 그 영화를 이런 느낌으로 가족이 이 카메라 워킹이 많지 않은 실내에서 찍을 때는 예. 그리고 그 낮은 샷으로 예. 바라보는 그런 예. 걸 주고 싶었구나 예,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허남 평론가님과 하면서 네. 허남 평론가님은 아마 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신년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트레일러에서도 보게 되면 이 가족이 미국식은 좀 의자에 앉는 문화인데 맞습니다. 네, 이 트레일러에서 이제 지내거든요. 극중의 가족이. 근데 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가 그 막내 아들 데이빗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시선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그렇게 고정했구나라고 하는 한편으로 지금 또 변호사님이 그 도쿄 이야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러네 트레일러에서도 한국식으로 앉아 있는 자식 문화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또 낮췄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그 영화에서 굉장히 해박해져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예. 변호사님은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예. 영화에 대한 그 지식도 늘어나고 주은 영화 평론가가 되고 있는데 난 매주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나는 게 없어. 뭐가 법률적인 남지 않아. 지식도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영화도 이거 동경 이야기도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이거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저도 이 무법지대 하면서 어떻게든 내일 뉴스를 챙겨보고 법적인 상황 그걸 알려고 하는데 이건 좀 의지의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두뇌의 문제일까요? 본업도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나는 그만큼 또 이게 약간 지식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영화에 대한 게 들어차는 대신에 오스야 스즈를 떠올리셨군요. 네, 청취자분들 하더라고요. 혹시 뭐 잘 모르실 테니까 네네네. 일본을 대표하는 4명의 감독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네네네. 일본 사람들이 집이 작고 네네. 키가 작기 때문에 딱 그 시점샷에 딱 맞는 네네. 그 굉장히 낮은 앵글, 로우 앵글로 가정의 모습을 딱 한 칸에 완벽한 그쵸. 약간 봉준호 비슷하게 맞아요. 철저한 이 완벽주의 안에서 미술을 완성을 해서 일본의 가정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영화들이 오스 야스지로의 자장 안에 들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신세대 감독들은 오스 야스지로는 위대한 거장이지만 나는 오스 야스지로에게서 영향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유행일 정도로 맞아요. 약간 뭐랄까요 정말 대명사죠 대명사. 네네네. 일본 그렇죠. 영화 가치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렇죠. 근데 그 미나리에서의 그 어린아이의 시점 눈높이에 그 맞춘 네. 이런 앵글을 보면서 오스를 떠올렸다.
아니요. 감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감독은 그걸 약간 의도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오지아서지로 영화를 언급하면서 감독이 먼저 얘기를 한 걸 보고 제가 만약에 그냥 변호사였으면 오지아서지로 누구야 동경 이야기가 뭐야 이럴 텐데 저는 그렇지 다다미샷 이렇게 이제 연결을 근데 이 영화에서 하나 좀 빼먹지 말고 얘기해야 될 게 캐스팅? 지금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 이제 4월로 연기됐잖아요. 그 두고 이제 미나리가 과연 저 작년에 기생충에 이어서 수상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상 얘기도 좀 되고 있고 감독상 얘기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작품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 그 골든글러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으로 이제 돌렸지만 작년에 기생충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카데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상에 대해서 아카데미 본상에 대한 그 점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이 순자 역할이 연기 부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많은 유력 매체들이 일단 여우 조연상 부분의 후보로는 유력하다고 지금 후보로는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기생충 작품상 감독상 받을 때 아니 작품상이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배우들의 앙상블에 대해서 연기 부분에 하나도 후보로 올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기존의 옛날 시상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영화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일종의 모욕이거든요. 네네네. 작품상은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너희들이 연기를 못했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으로 당시에도 받아들여졌고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한 부분에 윤여정 배우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일종의 로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렇죠. 알려야 되고 그래서 배우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굉장히 유머 감각이거든요. 윤여정 배우가 맞아요. 영화로 하면서 그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사셨죠, 이제 보니까.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좀 예측해 보는데요. 신은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 정도는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카데미에서 윤여정 배우의 여우 조연상을 주는 거는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작품상까지 넘나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드네요. 작품상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작품상 지금 경쟁작들에 대한 아직 이거 모르죠 아직. 그런 후보가 것들이 나온 건 없어가지고 없죠. 후보가 없어가지고 좀 저는 좀 평가를 미룰게요. 야, 완전 평론가야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사건 하나 맡아놓은 거 있거든요. 못할 것 같아. 영화에 대한 것만 지금 머릿속에 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빨리 준비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영화를 보고도 깨알같이 법률 정보를 또 찾아가지고 사건과 연결시키는 정말 유일합니다. 그래. 오늘도 대단한 또 법률적인 부분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소변이 에피소드로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 소변이 근데 뭐 데이빗이라는 아이가 이제 어떤 이 소변을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화에서 보기에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지하철 1호선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를 보고 어떤 분이 역대급 빌런이다. 지하철 역대급 빌런 해갖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잠깐 역 내에서 소변을 아닙니다. 지하철 그 사람들 승객이 앉는 의자에다가 의자를 향해서 정말? 네네네 저도 봤는데 왜 취해서? 취했고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거는 이제 고발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찍어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 사람 한 명만이 아니다. 나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라고 또 올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역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그럼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되면은 그 지하철을 또 이제 소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느라고 지하철 전체가 운행이 중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구상권도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꽤 액수가 커집니다. 1호선이 이런 일이 좀 잦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게시하니까 또 잇따라서 다른 영상도 다른 사진들도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단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구상권까지. 네, 구상권 플러스 이거는 지금 이거는 검토 중이긴 한데 철도 안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아하.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저는 다른 이게- 거 있을까요? 네, 또 다른 거는 예. 이 영화에서도 뭐 잠깐 영화에서도 영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화재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네. 최근에 내장사 아, 네네. 네, 내장사에 맞아요. 계시던 어떤 수행승으로 계시는 분이 홧김에 네네. 불을 지른 거예요. 아하. 그 대응전이 저 이 기사 봤습니다. 네. 네, 저도요. 대응전이 완전 다 전소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음모론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 뭐 절이 탔다 이러니까 네네. 뭐 어디서 음해를 하려고 그쵸, 뭐 예.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냐, 네.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부 소용이었죠. 네. 어. 그 이분이 사실 자기가 불을 내고도 자기가 바로 신고를 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신고를 했지만 이미 아마도 인화성 물질을 다 음. 뿌려놓은 것 같아서 그쵸. 거기가 전부 전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 손해가 한 17억 정도를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문화재를 이거 몇 번씩이나 소실이 한번 됐던 몇 번 맞습니다. 됐던 문화재인데 네네. 이걸 이렇게 또 불을 태웠으니 근데 이게 지금 문화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발표를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대웅전은 전라북도 기념물 63호다. 기념물. 네, 문화재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이제 걱정하시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밝혔다고 해요 문화재청에서. 일단 백제 시대 때 네. 창건이 됐는데 네. 내장사가 네. 한국 전쟁 때 소실이 됐었고요. 58년도에 재건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2012년에도 화재로 불상들이 모두 소실된 적이 네. 있었는데 또 전기 누전으로 완전히 불이 탔다가 2015년에 복원이 됐었고요. 네. 이번에 다시 불에 탄 거죠. 네.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장사 그게 뭐 장면이 많이 나와서 놀라신 네네. 분들 많겠지만 이분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도주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방화죄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그냥 방화죄 중에서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좀 안 쓰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예.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살인죄보다 그 이상 형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거 불이라는 거는 단지 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다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럼요. 대해서는 좀 굉장히 세게 처벌 자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도 아마 이렇게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의 형량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하. 이분이 거기서 3개월밖에 생활하지 않았대요. 네. 근데 그 어. 전에는 불국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데 있다가. 불국사에 있다가 사고 내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들 정도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술을 먹고 정말 그동안 뭐 서운하게 받았던 서운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울컥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까지 진술을 했는데 좀 더 뭐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영화 미나리 속에 등장했던 소변 그리고 불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안과 연결해 가지고 소식까지 막판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나리가 이것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것은 바로 1번 중금속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미나리 OST 중에서 한예리 배우가 부른 레인송을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신유진 변호사님, 허나몽 영화평론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썬킹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 터부, 금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좋은 노래죠. 그러네요. 오늘 날씨에 참 딱 맞는 노래가 아닌가. 여기 선곡이 너무 좋네요. 장필순의 나뭇잎 사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그 하늘